천재와 보통 사람들의 관계는 보통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디어 소울 여러분. 오늘도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넘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역시 제가 공원에서 걷기 명상을 하면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걸으면서 영상을 찍으니까 더 생각이 잘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컨셉으로 걷기 유튜브라는 컨셉으로 당분간 나가볼까 합니다. 우리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어떤 것을 한번 행동하면 그것이 또 나타날 확률이 많다고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는 것이죠. 저는 유튜브 걸으면서 유튜브 찍기가 습관이 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재밌는 것 같아요. 걸으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 또 명상도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유튜브 찍을 수 있으니까 일거삼득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천재들의 발상법, 천재와 보통 사람들의 관계는 보통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정도 된다고 합니다. 가히 충격적이죠. 천재들이 우리 같은 보통 사람을 볼 때는 거의 동물 수준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재라고 해서 모든 부분이 뛰어난 건 아니지만 어떤 추론이나 문제 해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 천재와 보통 사람 관계는 보통 사람과 동물과의 관계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천재가 태어날 때 천재는 아니었지만 천재처럼 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NLP라고 해요. NLP, 뉴로 링귀스틱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천재들의 언어 습관을 심리치료나 어떤 동기부여 이런 쪽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천재들의 그 사고 방식 중 하나로 천재들은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는 긍정적 의도를 가지고 있다. 어떤 행동이든지 긍정적 의도, 포지티브 인텐션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이해할 때도 활용되지만 특히 자녀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나 또 배우자가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또 선생님이라는 학생들이 문제 행동을 일으킬 때 굉장히 그 활용도가 높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문제 행동을 일으키는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그 학교를 잘 가지 않으려고 하고 집에 늦게 들어오는 어떤 자녀가 있다고 할 때 일단 이제 부모들은 힘드실 거예요. 부모들이 기대하는 것은 아침에 학교를 가고 저녁에 집에 오는 어떤 그 모범적인 학생을 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녀가 학교에 안 가거나 또 갔다고 하더라도 밤늦게 들어온다면 애가 타실 거예요. 이럴 때 1단계는 무엇이냐? 그 아이의 문제 행동과 그 문제 행동 속에 숨은 긍정적 의도를 분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의 문제 행동이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긍정적 의도,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황에서 최선을 선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밤늦게 들어온다는 것이 부모 눈에는 그 문제 행동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는 친구를 사귀고 있는 중이고 또 어떤 친구들과 또 어떤 모임, 새로운 아이디어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거나 뭐 새로운 재미있는 일들을 하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모 눈에는 문제 행동을 보이지만 그 아이 나름으로는 뭔가 세상에서 대해서 배우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문제 행동과 의도. 그럼 아이는 뭔가 부모가 볼 때 문제 행동은 늦게 들어온 거. 아이의 마음속에 긍정적 의도는 재밌게 살고 싶다. 친구를 사귀고 싶다. 뭐 이런 걸 수 있어요. 그러면은 그걸 분리해낸 다음에 그 긍정적 의도에 이제 먼저 그 긍정적 의도를 알아줘야겠죠. 보통 문제 행동이라고 생각하면 혼내거나 바꾸려고만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아이가 재미있는 인생, 재미를 추구하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 긍정적 의도를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했으면은
그 긍정적 의도와 관련된 바람직한 행동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그 재미를 추구하는 마음에 있어서 대체 행동, 밤늦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 재밌게 놀 수 있는 어떤 취미 활동이나 또 집에 재미있는 어떤 그 시스템을 갖춘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또 그 행동은 아이한테 해가 되지 않는, 아이의 지금이나 나중의 삶에서 해가 되지 않는 그런 행동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안해 준다면은 아이는 그 문제 행동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천재로 태어나지 않았으면 그 NLP 천재들의 사고방식을 배움으로써 천재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긍정적 의도와 관련된 좋은 글을 제가 한 편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글을 어떤 부모님에게 추천해 드렸더니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10대 자녀가 반항을 하면 그것은 내 아이가 거리에서 방황하지 않고 집에 잘 있다는 것입니다. 지불해야 할 세금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직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모임을 하고 나서 치울 게 많다면 그것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옷이 몸에 꽉 끼인다면 그것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깎아야 할 잔디, 닦아야 할 유리창, 고쳐야 할 하수구가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 집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차장에 갔을 때 맨 끝 먼 곳에 자리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내가 걸을 수 있는 거리에 차를 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난방비가 너무 많이 나왔다면 그것은 내가 따뜻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세탁하고 다림질 해야 할 일이 산더미라면 그것은 나에게 입을 옷이 많다는 것입니다. 온몸이 뻐근하고 피곤하다면 그것은 오늘 하루 열심히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른 새벽 시끄러운 알람 소리에 깼다면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층간소음이 들리고 있다면 내가 누군가와 더불어 잘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보니까 주변은 당신에게서 받은 고마운 마음, 타인에게서 받은 고마운 마음으로 가득 차 있네요. 오늘도 감사하는 마음, 살아있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 가족이 있다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건강한 몸이 있다는 것에 감사한 마음을 가진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문가인이었습니다.